만추를 지나 겨울로 가는 길목에서 만난 운문산. 울긋불긋 산을 물들였던 단풍은 이제 낙엽이 되어 하나둘 땅을 덮어가는데요. 힐링 트레킹. 이번 여정은 가을 끝자락의 여유와 유적지에 얽혀있는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청도 신화랑 에코트레일 코스를 함께합니다. 자, 오늘은 청도에 왔습니다. 청도는 화랑정신의 발상지이죠. 오늘 청도 곳곳을 다니면서 화랑의 역사와 그리고 깊어가는 가을의 여유를 만끽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굽이 흐르는 동창천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건너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여정이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시작되는 오늘의 힐링 트레킹 코스는 운문댐 하류보를 시작으로 청도 신화랑 풍류마을과 청도 울림고택, 운강고택과 만화정을 둘러본 후 신지생태공원과 서남서원을 거치면서 운문산의 가을과 청도의 역사를 알아봅니다. 청도는 삼국 통일의 정신적 원동력이 된 화랑정신의 발상지인데요. 화랑들의 세소고개 정신과 기상을 현대의 정신으로 이어가기 위해 치유의 문화체험 공간인 청도 신화랑 풍류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청도 신화랑 풍류마을의 입구입니다. 청도 신화랑 풍류마을은 몸과 마음의 수련을 통해서 화랑정신의 세소고개 정신을 조금 더 수양하고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사이즈도 크고 다양한 볼거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어떤 체험을 할 수 있을지 좀 기대되기도 하고요. 저도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 통일의 원동력이었던 화랑정신은 세소고개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세소고개는 신라시대 때 승려 원광이 화랑에게 일러준 5가지 계율입니다. 임금에게 충성하며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친구를 믿음으로 사귀고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함부로 살생하지 않는 것이 그 교훈인데요. 화랑정신 발상지 기념관에서는 이러한 화랑정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물을 구성했습니다. 청도 신화랑 풍류마을에는 화랑지라는 이름을 지닌 작은 연못도 있는데요. 다양한 수생식물을 심어 놓아 사계절마다 다른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작은 쉼터입니다. 화랑 국궁장에서는 신라 화랑의 얼과 슬기가 담긴 전통 무예, 국궁을 체험해 볼 수 있는데요. 도심에서는 쉽게 체험할 수 없는 무예인 만큼 이곳을 방문하면 꼭 해봐야겠죠. 하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활시위를 당겨선 안 된다고 합니다. 화랑정 국궁 네, 국궁. 오늘 한번 체험을 하실 텐데요. 네. 먼저 혹시 다칠 수 있으니까 팔 보호 장구를 좀 착용을 하고요. 자, 서시고요. 활을 한번 잡는데요. 활은 전통 윗부분에 이렇게 반듯하게 잡아주시고요. 전통 국궁은 우리가 깍지 잡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하살 끝부분을 살짝 이렇게 댑니다. 대고 엄지손가락을 밑으로 이렇게 접습니다. 시위 오른손을 쭉 한번 당기면 왼손은 밀고 오른손을 쭉 당깁니다. 세게 당기세요.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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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우, 이게 맞추기가 쉽지 않죠. 그러네요. 어렵네요. 훈련이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이게. 활의 민족이라 제가 소질이 있을 줄 알았더니 쉽지 않은데요. 집중력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호흡하고 집중력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체험은 몇 세부터 가능한 거죠? 이거? 이제 초등학생 이상부터는 다 초등학생 가능한데 이상부터.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용 활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좋은 체험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처음 해봤는데 매력 있는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활을 쏘아 표적을 맞추어 승부를 겨루는 전통 무예인 국궁. 우리나라에서는 활을 가장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로 여겼으며 궁술은 민중 가운데 가장 널리 보급되었던 무예였다고 하는데요. 삼국시대부터 궁술 대회를 통해 능력 있는 자를 발굴했던 것은 물론이고 조선시대에도 무과에 급제하려면 통달해야 하는 시험 과목 중 하나였습니다. 육체 단련만큼이나 중요한 정신 수양을 위한 화랑 5개관. 이곳에는 화랑 정신을 현대로 전승하기 위한 명상실이 있습니다. 이야, 여기는 아까랑 좀 다르게 여기는 정신 건강을 위해서 세팅된 공간 같습니다. 여기 뭐 사상 체질이랑 스트레스 강도를 체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저도 좀 궁금한데요. 저희 스트레스는 얼마나 될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검지 손가락을 이쪽에 넣고 스트레스 지수가 7. 높네. 스트레스가 많네. 여기는 운문사 가는 길이 영상에 나오고 있고 자전거를 타면서 그 길을 달릴 수 있는 그런 체험 기구인 것 같은데 한번 달려볼까요? 이야. 확실히 이 화면이 나오니까 지루하지가 않네요. 이게 마치 그 길을 자전거를 타고 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안 지루하니까 좋은데요, 확실히.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 순수한 마음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초월이라고 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명상이라고 합니다. 생각에 집중하고 마음을 훈련해 자신을 바라보는 수행법. 비우고 또 채우는 것이 힐링 트레킹의 매력이기도 하죠. 다시 가을의 풍경을 벗삼아 걸어보는 길. 곳곳에서 발길을 사로잡는 가을의 속삭임에 응해보기도 하면서 다음 장소로 향해 보는데요. 조선시대에 세워진 청도 울림고택은 국가민속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임진왜란 전부터 400여 년간 내시가게가 이어온 집이라고 합니다. 건물 전체의 구조는 19세기의 양식이라고 하는데요. 현대적 복원 없이 옛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야, 여기도 굉장히 고택이 예쁘네요. 야, 제가 굉장히 많은 고택들을 다녔는데 이곳의 고택은 정말 더 특이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고택의 의미를 뒤집어 보면은 고택만이 주는 그 특유의 그 매력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 특유의 그 질감들과 고택이 아니면은 절대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색감들. 그게 고택의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특히나 여기는 굉장히 다른 고택들에 비해서 크고 넓어서 훨씬 더 매력적인 공간이 아닌가 싶어요. 이야, 좋은데요? 대부분의 한옥에서 방문은 남향으로 두지만 울림고택은 임금이 있는 쪽인 북향으로 낸 것이 특징인데요. 아마도 만년에 낙향해온 집주인의 충직함을 알 수 있는 구조일 테죠. 이런 나무의 질감들이 정말 고택 아니면 볼 수 없는 그런 느낌들이죠. 세월이 만들어낸 색감과 이런 질감들이 고택은 분명히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이런 나무들을 보면 특히나 그런 세월의 이야기들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됐을까요? 울림산 자락 아래에 있는 청도 울림고택을 보고 나왔는데 그 같이 있는 마을 자체도 굉장히 고즈넉하고 굉장히 조용한 그런 예쁜 마을이었고 마을 전체가 고택 같은 느낌이었어요.
특히나 그 고택은 제가 여지껏 힐링 트레킹을 하면서 갔던 고택 중에서 가장 큰 고택이었고 질감이나 전체적인 풍경 자체도 너무 예뻐서 이 산세와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그런 고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마을 자체가 힐링 그 단어 자체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너무 예쁜 마을인데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 번쯤 들려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잔잔하게 흐르는 동창천에 내려앉은 늦가을의 정취. 때로는 철새들의 쉼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염없이 걸어가는 트레커들의 눈을 맑게 해주기도 합니다. 덥지도 춥지도 않은 날씨. 가을은 어떤 활동을 해도 부담스럽지 않은 계절이죠. 확실히 가을은 걷기에 정말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다른 계절보다 가을은 오감을 만족시키면서 걸을 수 있는 그런 시즌이기 때문이죠. 시각적으로 단풍이 주는 굉장히 아름다운 매력이 있고 또 우리가 단풍잎 낙엽들을 밟으면서 걷는 소리에서 느껴지는 그런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또 가을만이 주는 특별한 그런 향기 냄새들 있죠. 가을 냄새들 있죠. 이렇게 힐링 트레킹, 그러니까 걷는 거에 있어서 최적화된 계절은 가을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이쪽에 단풍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런 색깔들은 이 시즌이 아니면 볼 수가 없죠. 한번 담아볼까요? 너무 예쁜 색깔들인데요. 유난히 강을 건너는 길이 많은 이번 여정의 코스. 찰랑대는 물결 옆을 걷다 보면 마치 강 위를 걸어가는 낭만을 느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걸어가면 다시 청도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데요. 야, 이 동네는 굉장히 고택들이 많은데요. 왠지 도포자락을 입고 왔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런 대문 앞에서 예전에 사극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리 오너라를 외치는 그런 씬이 나오는데 저도 왠지 소리를 한번 질러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이리 오너라! 네! 어, 보이셨습니까? 사람이 계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둘러봐도 될까요? 네, 둘러보셔도 됩니다. 깜짝 놀라셨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오실 줄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쭉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요. 조선 중반 때 처음 이곳에 자리를 잡으셨던 서유당 박하담 선생님이라는 분의 집이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 오실 때 찾아보시면은 운강고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자, 그 운강고택이라는 뜻은요. 그분의 후손이신 운강이라는 호를 쓰시는 박시묵 선생님이 지금 규모의 이런 넓은 집으로 정축을 한 게 바로 운강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운강고택이라고 불려지는 고택입니다. 후손의 이름이 붙여졌군요. 네, 맞습니다. 혼자 올 때는 잘 몰랐던 문화재의 이야기. 문화해설사님과 함께하니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실감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힐링 트레킹하고 굉장히 많은 고택을 봤는데 이 고택 같은 게 굉장히 조금 더 정돈이 잘 되고 깔끔한 느낌이 드는 고택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듣기로는 만화정이라는 공간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죠. 만화정은 이쪽에서 안 보이는 것 같은 어디 있는 거죠, 만화정은? 여기는 주로 살림일 사는 곳. 네. 근데 예전에 조선시대에는 선비 가문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 손님들을 잘 대접을 하고, 그리고 또 돌아가신 조상들을 잘 모시는 게 선비의 기본 덕목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이 댁에서 다 먹고 자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한 50m 떨어진 곳에 가면 강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 강변 좋은 곳에 멋진 정자를 지어둔 게 있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오시면은 그곳으로 모시고 가서 손님들을 대접하기도 하고, 거기서 또한 이 댁에 계시는 대감마님과 오신 손님과 같이 거기서 시담도 나누고 차담도 나누고 하는 곳이 바로 만화정입니다.
동창천을 가로지르는 금천교 위에서 바라보면 우거진 나무 사이로 그림같이 위치해 있는 정자가 하나 보이는데요. 이곳이 바로 운강고택에 방문한 손님을 대접했던 또 다른 장소, 만화정입니다. 숲이 울창한 낮은 언덕에 서남형으로 배치해 동창천이 내려다 보이게 지었는데요. 정자뿐만 아니라 아래채와 관리사 창고를 두고 있습니다. 주변 경관이 아름답고 건물 또한 견고하고 섬세한데요. 아쉽게도 지금은 시설 공사로 일반인에게 개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가 만화정에 제가 올라와 있는데 정말 이름 그대로 굉장히 풍요로워지는 느낌이 드는 그런 공간입니다. 거의 뭐 다 가진 느낌이 드는데요. 이곳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 굉장히 공간이 주는 아늑함이 있고 굉장히 여유롭고 풍요로워지는 그런 장소입니다. 앞에는 이렇게 강이 보이고 있고, 야, 이 정자에서 뭐 예전에 뭐 선비들이 모여서 여기에서 담소를 나누고 시도 읽고 그랬을 것 같은데 정말 그랬으면은 천하를 다 가진 그런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야, 정말 좋은데요, 이곳은. 가을이 떠나갈수록 낮도 짧아지는 요즘, 뉘엿뉘엿 산 너머로 넘어가는 해가 동창천을 비추고 있는데요. 동창천 전망대에 서서 만추의 끝자락을 사진으로 남겨봅니다. 걷기 좋은 데크길을 따라 또 발걸음을 옮겨보면 눈을 의심하게 하는 큰 조형물이 하나 있는데요. 이곳에 떡하니 자리 잡은 이 조형물의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만화정에서부터 쭉 데크길로 오솔길 같은 길을 쭉 걸어서 오니까 이 생태공원까지 오게 되네요. 근데 저 굴뚝 같은 거 저건 뭐죠? 굴뚝인 줄 알았던 게 지금 담배를 피울 때 사용하는 곰방대 형상을 그대로 조형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보니까 원래 이 자리에 공장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공장에 굴뚝을 재활용해서 이렇게 생태공원에 담배 곰방대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조형물입니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지 참 놀랍네요. 신지 생태공원을 둘러봤다면 바로 옆에 있는 또 하나의 문화재를 만날 수 있는데요. 서남서원은 삼족당 김대유, 소요당 박하담의 위패를 모시는 곳입니다. 다른 서원과는 달리 주택에 서당으로 쓰일 건물이 추가됐다고 하는데요. 고즈넉한 전통 한옥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오늘 이렇게 고택들을 굉장히 둘러보고 있는데 고택과 자연의 어우러짐이 어쩌면 오늘 여행의 테마가 아닐까 싶어요. 굉장히 기분 좋게 걸었고 오늘의 마지막 코스인 뚝매로 향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동창천의 맑은 물과 소요대의 노송,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절경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자연의 볼거리와 함께 도심에서는 잘 볼 수 없는 긴 징검다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징검다리가 있네요. 오늘 다리만 한 3번쯤 건너는 것 같아요. 강을 3번쯤 건너는 것 같은데, 이야, 이 다리는 좀 아까 다리들에 비해서 조금 더 자연 친화적인 모습이 가지고 있어요.
한 걸음에 하나씩 큼직한 돌들이 이어져 만들어내는 긴 징검다리. 강의 끝과 끝을 이어주는 길이 되어주는데요. 일반적인 길이나 다리와는 다르게 물 위에 올려져 있는 터라 하나하나 주의 깊게 발을 디뎌야 한다는 것. 아마도 징검다리를 반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트레킹은 정말 가을을 걷다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택들을 이렇게 돌아본 게 정말 기억에 남고 고택과 가을이 굉장히 어우러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고택이 오래된 느낌이고 사실 어찌 보면은 가을의 낙엽도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되는 그 여름을 버리고 새로 이제 그런 느낌이라서 가을과 고택은 굉장히 닮아 있다는 느낌도 들고 가을 속으로 고택을 걸으면서 느꼈던 게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트레킹은. 만화정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힐링 트레킹의 그 힐링이란 단어를 그대로 대변해 줄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마당도 넓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아늑하고 포근한 느낌을 주고 있어서 하지만 되게 빵 뚫린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공간이어서 힐링이란 단어랑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에너지,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찬 듯한 그런 느낌의 여행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만추의 끝자락에서 만난 청도. 신라시대의 청년 정신을 대표하는 화랑을 만나기도 했고요. 아름다운 동천천의 풍경을 중심으로 곳곳에 자리한 문화재 속 역사 이야기를 찾기도 했습니다. 어떤 것을 보아도 무엇을 해도 좋은 계절 가을. 끊임없이 걸으며 눈에 담은 이 가을의 풍경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테죠. 여러분의 2022년 가을은 어땠나요? 지나가는 이 계절이 아쉽다면 청도에 방문해 만추의 마지막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